자, 이번엔 이어서 단상 유도 전동기로 가봅니다. 자, 단상 유도 전동기의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는데요. 그렇죠. 단상이니까 일단 이렇게 삼상과는 달리 이렇게 파형이 하나가 이렇게 공급되는 전원이다, 그 얘기죠. 그럴 때 이거의 특징은 삼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살펴봤지만 회전 자개가 있었지만 이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회전 자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쭉 지금 전류를 들어가고 여기 나오는 크로스와 노트로 표현했을 때, 그쵸? 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개가 만들어질 거고요. 얘는, 그쵸? 오른나사 법칙에 의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큰 틀에는 이런 형태의 자개가 만들어지고요. 이게 또 이런 형태의 자개가 만들어지면서, 그쵸? 이쪽으로 나오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쵸?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형태의 자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쪽이 크로스가 아니라 이쪽이 크로스고 이쪽이 노트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역시 이쪽으로, 얘는 왼쪽이죠. 시계 반대 방향이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자개가 생기면서, 자, 얘는 이 방향으로 큰 틀에선 생기고요. 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니까 나온다는 것은 자개가 이쪽으로 지금 나오게 되겠죠. 화살표가 이 방향으로 생기니까 이게 한 번은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한 번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게 회전하는 자개가 아니라는 거죠. 단상에서는 이렇게 교번,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뭐 강도야 여기 점점 줄어들어서 이쪽으로 방향이 바뀌든 간에 이렇게 진동하는 자개만 존재한다. 그래서 교번 자개,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바뀌는 자개, 교번 자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기동 토크가 없어서 스스로 회전을 하지 못하는 게 이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근데 뭐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왜 이러는지에 대한 설명이 한번 살펴보면 좀 이거란 얘기죠. 한 번은 이렇게만 생기니까 이것을 회전하는 것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죠. 회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한 번은 위아래로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이론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전동기설이라고 해요. 두 개의 전동기가 마치 이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더라, 그 얘기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자, 회전 속도를, 그쵸? 동기 속도를 ns라고 했을 때 1-s 곱하는 거 뭐 지금까지 엄청 해왔죠. 그럴 때 여기에서 자,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냐면 이 상황에서 지금 사실상 자기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치 이 회전하려고 하는 전동기가 두 대 있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라고요. 뭐 가볍게 한번 들어주세요. 뭐 이거 심각하게 할 것은 아니고요. 그럴 때 만약에 자개가 이 방향으로 생겼다고 하면 그때 이 자개를 벡터적으로, 그렇죠? 요 방향과 요 방향으로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분석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의 자개 자석을 파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파이 A, 여기를 파이 B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 이 방향으로 지금 회전하려고 하는 전동기 한 대와 이 방향으로 지금 회전하려고 하는 전동기 이렇게 한 대가 있다고 봐야 서로 이렇게, 그렇죠? 상쇄가 되면서 자개가 이렇게 중립을 유지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쪽 방향으로 돌려고 하는 이 속도를 우리가 n이라고 하고 또 그 도는 속도, 동기 속도를 ns라고 한다면 부드럽게 가주세요. 부드럽게. 이거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자, ns-n, 이게 일종의 뭡니까? 상대 속도죠, 그치? 상대 속도는 ns에다가 슬립, 손실비, 그쵸? s를 곱한 것과 같았었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반대로 회전하기 때문에, 그쵸? 여기 -n이 이걸 의미했다면 여기에서는 그 동기 속도에 사실상 이 회전 속도가 더해져서 이 방향이 아니라 얘는 요 방향이기 때문에요, 그쵸? 요거와는 반대 방향으로, 즉 속도가 더해져서 얘가 느끼는 상대 속도는 사실상 ns 플러스 n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두 대의 지금 전동기라고 지금 봅니다. 이쪽 하나 이쪽 하나로 서로 돌아가는, 마주보고 돌아가는 전동기 두 대를 지금 생각한 거죠. 그럴 때 이때 n은 우리는 알다시피 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었죠. 1-SNS이기 때문에 요 n 대신에 1-SNS를 지우고요. 이렇게 1-SNS를 얘 대신에 대입해서
이것을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서 정리를 해보면 ns-sns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ns가 두 개네요. 그렇죠? 정리해보면 ns-sns가 되고, 이걸 다시 ns로 묶어내면 ns 이렇게 묶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이제 요거하고 요거의 상대 속도, 요거의 상대 속도를 이렇게 한 뒤에 요것을 우리가 그쵸? 슬립에 따른 이 토크 곡선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에까지는 s가 1에서부터 0까지 우리가 보통 토크 곡선 그러면 지금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려왔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s가 사실상 2까지 확대가 된다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얘가 동기 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동기를 생각해 보니까 1뿐만 아니라 여기가 2까지 확대가 된 이 모양으로 두 개의 토크 곡선을 한번 그려보니까, 자 이거 지우고 자 한번 그려보니까, 요 녀석에 대한 토크 곡선을 그려보면 원래는 여기까지였는데요. 그쵸? 우리가 익숙했던 것은 이 토크 곡선이었는데 얘가 2까지 확대되니까 여기까지 연장이 되고, 마찬가지로 얘는 요거하고 정확히 반대가 되는 대칭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 토크 곡선이 얘는 그려질 것이고, 그거에 합성 토크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결국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둘을 더하자는 거예요. 일종의 함수값을 더하듯이 더해서 한번 그려보면 결국 이렇게 합성된 토크 곡선은 이런 모양을 갖게 되더라, 그 얘기죠. 즉 s가 1일 때가 바로 뭡니까? 얘가 기동시죠. 즉 속도가 0일 때죠. n이 0일 때이기 때문에 이때를 한번 살펴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기에서의 기동 토크는 제로다, 그 얘기라는 것이 바로 이 전동기설에 의해서 그러겠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A의 토크 곡선, 여기에 B의 토크 곡선 이렇게 해보면 둘을 더해보면 0이 되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서의 이렇게 기동 토크가 제로가 될 거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치? 그래서 기동 토크가 제로가 되고요. 또 슬립이 0이 되기 전에 토크는 0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이 둘을 한번 더해보면 사실상 여기가 될 때 s가 아까 0이었죠. 근데 슬립이 0이 되기 전에 여기 둘을 이렇게 더해보니까 이미 0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치? 슬립이 0이 되기 전에 얘는 이 합성된 토크 곡선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쪽이 되기 전 여기가 떨어져 있듯이 여기에서도 0이 되기 전에 토크가 0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지. 그리고 2차 저항이 증가되면 최대 토크는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뭐 삼상에서는 그러지 않았죠. 2차 저항에 관계없이 최대 토크는 불변했는데 얘는 비례추이가 그래서 결국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진다. 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항이 일정한 값 이상이 되면 토크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3상과는 좀 차이나는 점들이고요. 뭐 참고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즉 이 3상 때는 요거였죠. 우리가 2차 저항을 증감에 따라서, 그쵸, 비례추이, 비례추이 이렇게 얘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최대 토크 슬립이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을 우리가 비례추이다 그랬죠. 이런 뭐 3상에서의 우리가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이구나. 결국 사실상 이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기동 토크가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반드시 어떤 기동을 시켜야 되는 기동법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하나씩, 자, 반발 기동형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반발 기동형은, 자, 회전자의 일부 권선을 브러쉬를 통해서 단락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회전자가 있을 때 얘를 브러쉬를 통해서 단락을 시켜버렸을 때, 그쵸?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그쵸? 기동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류 전동기와 같은 구조의 이 회전자에다가 우리가 단락 상태를 만들어 버리면 여기에서 기동 토크는 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의 위치를 또 변경함으로써 이걸 역회전도 시킬 수 있는 점이 반발 기동형의 특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상 기동형이죠. 분상, 상을 좀 분리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위상이 서로 다른 두 전류로 회전 자개를 발생시켜서 기동시키겠다는 거죠. 뭐 이런 모양이 있죠. 여기 이제 주 건선을 통해서는 그쵸, 얘를 그쵸, 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교본 자개를 만들고 여기에 병렬로 이렇게 보조 건선을 달아가지고 그쵸? 여기에 흘려주는 두 전류의 위상차를 이용해서 회전 자개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분상기동형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분상기동형은 상이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주건선과 보조건선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방식을 분상기동형이라고 하고요.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주건선에 이렇게 얘가 그쵸? 하나의 전류가 들어가고요. 여기 보조건선을 통해서 이렇게 위상이 다른 전류를 하나를 더 흘려 보내주면 여기에서 회전자개를 우리 삼상 유도전동기처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이걸 편의상 A상, 얘를 B상이라고 했을 때, 자, 각 시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시점에서는 그렇죠? 둘 다 양이고요. 2번 시점에서는 B가 양이고 A는 음의 값을 갖죠. 여기에서는 둘 다 음이고 또 뭐 이 근처에서는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고 한 것을 했던 것처럼 한번 가봅시다. 회전자개가 정말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1번 상황에서는 둘 다 양이니까요. 여기 A B 이것은 지난번 3상 우리 회전자개 공부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여기 크로스로 만들자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반대편은 도트, 크로스의 반대편은 도트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회전 방향, 그쵸?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개가 만들어지면서 큰 틀에선 이렇게, 얘도 이런 형태의 자개가 만들어지고요. 자, 2번 시점에서 한번 보면 2번 시점도 지금 보시면 여기가 B가 양수고 A가 음이죠. B가 양이고 A가 B가 양이니까 여기 크로스, 그리고 여기는 도트 이렇게 찍고요. 맞은편은 이제 크로스가 되고요. 이거의 맞은편은 도트가 되면서 그렇죠?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런 자개가 생기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개가 만들어지면서 큰 틀에서는 역시 이렇게 여기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네. 뭔가 회전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네요. 3번 시점도 둘 다 음이기 때문에 자, 여기 도트가 되고요. 여기도 도트 이렇게 점을 찍어야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은 여기가 크로스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쪽 시계 방향, 도트는 반시계 방향 이렇게 되니까 큰 틀에서 이런 자개가 만들어지죠. 마지막 네 번째에도 여기에서는 지금 A가 양이고요. B가 음이니까 여기가 크로스, 여기가 도트 이렇게 되면서 그 반대편은 크로스, 요 반대편은 도트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이 방향,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는 회전자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뭐 삼상에서 했으니까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좀 스피디하게 보니까 여기 파란색 기준으로 보면 얘가 뭔가 회전하고 있는 그런 자개가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분상기동형은 이렇게 주건선과 보조건선에 이렇게 위상차를 둔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이런 회전자개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분상기동형의 특징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90도 위상차에 보조건선을 설치하는데 주건선에서는 이제 주로 얘를 그렇죠, 회전시키는 주자속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리액턴스 값이 더 큰 반면에 이 보조건선에서는 저항이 조금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차를 좀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역회전 시에 어느 한쪽에 건선의 접속을 반대로 해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보조건선 뭐 얘를 여기 있던 것을 이제 저쪽으로, 여기 있던 것을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한쪽의 건선을 반대로 바꿔주면 역회전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이번에는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이제 제일 많이 사실 사용하는 건데요. 집에서 쓰는 우리 선풍기 같은 것이 단상 우리 유도전동기를 쓰고 있는 거죠. 거기에 주로 이 콘덴서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콘덴서를 삽입해서 90도 앞선 진상 전류를 흘려보내서요. 회전 자개를 역시 순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콘덴서를 쓰다 보니까 역률이 좋고요. 소음이 적고
그쵸? 선풍기, 세탁기 이런 데서 콘덴서가 들어있는 기동형을 쓰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풍기 이렇게 안 돌아갈 때 윙 소리 나면서 안 돌아갈 때 그쵸? 있었죠. 이렇게 집에서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돌아가면 뭐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 뭐 나무 젓가락 같은 걸로 넣어서 딱 돌리면 쉥 돌아가잖아요. 그치? 그럴 때 전자제품 수리점 갖다 맡겨보면 거기서 콘덴서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거나 그렇게 속에 문제가 생긴 거죠. 콘덴서를 갈아주죠. 콘덴서 기동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쉐이디 코일형, 이것도 뭐 하나의 형태로만, 이름으로만 좀 기억을 해주셔도 되고요. 얘는 기동 토크가 매우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효율도 나쁘고 역회전이 할 수 없는 점, 뭐 그런 점이 있대요. 쉐이딩 코일형도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들은 뭐 참고로 그렇구나 라고 하는 맥락을 한번 보시되, 시험에서는 주로 이 기동 토크의 크기가 많이 나오죠. 이거 특별히 잘 봐주셔야 되고요. 바로 이걸 좀 기억하자는 거지. 바로 반콘 분쉐, 반콘 분쉐. 그래서 반이 뭡니까?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줄여서 반콘 분쉐 이렇게 하자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반콘 분쉐, 반콘 분쉐, 반콘 분쉐, 반콘 분쉐.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단상 유도 전동기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계속 강조하지만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반콘 분쉐 기동 토크가 어떤 순서로 큰지, 반콘 분쉐,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